네, 안녕하세요. 펀드 제조팀의 김동철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3분입니다. 뭐 당연히 밤이죠. 제가 이제 뭐 요즘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밤에 그 시장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밴드에 좀 쓰고 있는데, 매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그 밴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번 지금 직접 말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길게는 아니고요. 또 너무 길게 하시면 지루하시니까 짧게 현재 미국 시장이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경음악 깔아놨는데 아마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일단 오늘 미국장은 10시 반에 했는데 뭐 어제 국내 증시도 어제죠? 월요일 국내 증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물론 뭐 미국 증시가 국내장을 따라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은 뭐 다우존스든 S&P 500, 나스닥 전부 다 모습이 괜찮습니다. 나스닥도 1.34% 오르고 있고요. 특히 러셀 같은 경우 1.49인데,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소형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를 대변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특히 이거는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주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 다음 보실 게 일단 빅스 지수 한번 볼게요. 빅스 지수, 잠시만요. 이 빅스 지수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 빅스 지수는 다시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좀 안 좋았을 때 빅스 지수가 좀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시 좀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빅스 지수는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라서 목소리 좀 잠기네요. 네, 다시 또박또박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기에 외환 쪽인데요. 특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달러 강세 쪽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꼭 달러 강세가 국내 원화의 약세를 꼭 반드시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통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그쵸, 기초통화가 아닌 대표적인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통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서 국내 통화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환율 약세가 원화 약세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달러 원환율은 뭐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쵸. 달러가 조금 93이 낮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은 많이 강세로 가는 건 아니다. 그쵸? 최근에 보시면은 엄청 강세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화되는 걸로 보인다. 결국 오늘 주식은 오르고, 안전자산인 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결국 위험자산 선호가 커진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채권, 그죠? 10년 만기 국채 여기 있네요. 10년 만기 국채, 그렇죠? 오늘은 보니까 장 시작했을 때는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지만 뭐 조금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26, 1.267 요정 선이니까 뭐 그렇게 세거나 그거보다는 뭐 최근 1.3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낮으니까 결국은 아직 채권 쪽에서는 소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보이다가 조금 이제 여기 보시면 올라온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줘야 되겠다. 그래도 너무 안전자산 선호는 아니고 위험자산이 선호되다 보니까 소폭 채권 금리는 올라오면서
그 지나치게 저번 주까지 나타났던 그 안전자 선호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인 것 같다. 그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현재 모습, 물론 이제 새벽에 아침 장 막판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오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 달러 약세죠. 소폭 약세. 채권 금리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일단 빠지는 거잖아요. 그 안전자산 미선호, 결국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오늘 위험자산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다. 특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셀 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 최근에 계속 우려가 됐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을 저도 미국 종목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종목이 있으니까 여기 찍으면 나오거든요. 이게 investing.com인데 여기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종목 간단히 쭉 보시면은 나이키, 다우 이런 많이 아시는 종목도 있죠. S&P 볼까요? 예, 화이자는 좀 더 뉴스 떴죠. 제가 좀 더 기사 보여드릴 건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화이자가 그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임시로 승인을 해줬었는데 그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좀 더 떴더라고요. 아마 그 소식 때문에 화이자가 조금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고요. AMD가 엔비디아는 반도체 쪽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안정화된 것 같긴 한데, 그럼 반도체 잠깐 볼게요. 최근에 반도체가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게요. 필라델피아. 네, 역시 괜찮네요. 예, 2.1% 상승 중에 있고요. 우선 AMD라든가 ASML 많죠. TSMC 들어가 있네요. 램서치 거의 다 지금 빨간색. 예, 내일 국내 반도체도 조금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네,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장 열린 지 이제 거의 2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특별히 어떤 방향성은 현재까지는 좋지만 또 최근 아신 것처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장 후반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점차 지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라면은 그게 요정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를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지표는 없는데 그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랑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하네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전월 대비 둘 다 부진하고요. 서비스는 마찬가지 예상치 이전보다 부진한데, 그럼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델타 변이 나오면서 어차피 구매 관리 지수는 이제 설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안 좋은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구매 관리 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0을 넘으면은 경기 확장. 물론 지금 50 넘어가 있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예측했던 거랑 전월 대비해서 좀 부진하게 나왔다. 그래서 위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나쁘게 해석하려면은 그 델타 변이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미국 시장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되고 있다.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제 CNBC에 있는 기사인데요. 예, 마찬가지 그 다우 지수가 이게 얼마 전에 기사,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일 거예요. 250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키패스 서밋이죠. 결국 그 잭슨 미팅 금요일 한국 시간 11시죠. 제가 토요일날 밴드에 돌리는 것처럼 원래는 3일간 하고 대면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비대면으로 하루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제목은 그거예요. 다우가 오르고는 있는데 투자들이 그 잭슨 미팅에 대한 걸 관망하면서 올랐다. 결국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화이자가 정식으로 뭐 승인을 받았다, 그 내용이 이제 또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은 내일 아침에 뭐 기사 같은 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신문에 나온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게 조선비즈인데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다. 근데 뭐 화이자 뭐 이런 소식 나오고 있죠. 간단히 내용 보시면은 키워드가 보이죠? 잭슨 홀 미팅, 그 다음에 이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연기할 것인지 뭐 아직까지 몰라요. 어떻게 될죠? 뭐 저희가 보통 제가 이런 비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마트, 하나로마트 갔을 때 수박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수박이 있는데 저도 잘은 못 골라요. 근데 수박에 소리 똥똥똥 두드려보고 수박 고르잖아요. 뭐 꼬리, 수박 위에 있는 거 꼬리도 보지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두드려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맛있는 수박인지 맛있는 수박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소리를 두드려가지고 이게 맛있는 수박이나 하면서 소리는 되게 좋았는데 실제로 칼로 딱 잘랐을 때 맛이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익어서 또 단맛이 안 나는 수박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잭슨 홀 미팅 때 어떤 발언을 할 건지를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예상해봤자 지금 몰라요. 결국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거는 이제 금요일 11시죠. 저희 이제 주말 때기 11시에 그때 까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때 막상 돼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원래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많이 내지 않을까, 방향성에 대해서 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8월 고용지표도 아직 나오기 전이고, 특히 이 비대면 전환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번 주 아마 뭐 기사 보셨겠지만 그 연은 총재 한 분이 거기 하셨잖아요. 원래 되게 매파적인 분인데 뭐 델타 변이가 만약에 심각하게 되면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잭슨 홀에서는 의외로 이야기 안 나오고 8월 고용지표 다 보고 9월달 FOMC에서 방향성이라든가 향후 일정이 나오지 않겠냐, 결국 시기가, 여기에 대해 발표한 시기가 뒤로 미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뭐 우선 이것도 하나 의견이죠. 결국은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그때 보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사는 뭐 거의 그 내용이죠. 여기 있네,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 저번 주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준비원 총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퍼지자 테이퍼링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금 금요일이죠, 그렇죠? 원래 이분이 굉장히 매파적인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연준에서 심각 생각하네? 그럼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금 안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또 기사 보시면은 한편에서는 그쵸? 27일 잭슨 홀 회의 자리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이어갈 가능성이 보인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신호를 시장에 보낼 예측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번에 잭슨 홀에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걸 FOMC에서 하지 않겠냐 의견이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여기 대해서는 이럴까 저럴까, 예측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기사 제목에 있었듯이 FDA가 화이자 긴급 내리는데 지금 정식 승인을 발표했다. 화이자만 일단은 그 내용이라서 화이자 주가 오르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요거는 제가
그 오늘 기사 중에 좀 보실만한 거 몇 개를 뽑았거든요. 요거 말고 잠시만요. 세 개 정도 보여줄 건데 이게 오늘 증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오늘 한경에 물론 이제 저번 주 막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 분들 이렇게 뭐 의견을 난 건데, 저 밴드에도 이제 점심 때 올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게 모현석 조이제 하이투자증권 위원이 그 최준철 VIP, 저희 KT VIP 펀드 있잖아요. 예, 거기입니다. 안종환, 저희 펀드도 옛날 운영하셨었거든요. 비인기 펀드 중에. 민수함 레이저님, 그 삼성의 ESG 펀드라든가 그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보시면 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저점 매수. 근데 어떤 분은 추가 매수는 적절하지 않다. 저점 매수는 또 신중해야 된다. 장기적 매수 기회다. 분할 매수다. 장기적 매수 기회, 저점 매수. 의견 다 다르거든요. 결국은 제가 오늘 낮에 밴드 올릴 때 제목이 향후 시장을 아무도 모른다. 그런 뉘앙스로 적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왜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참고 대실 때 읽어보시라고. 자, 요거는 밴드에 또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 이 설명 자료 같이 올리면서 밴드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아마 이거는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그 한경에서 김현석 그 기자님이라고 원래 이제 미국 특파원 하시다가 잠깐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조만간 또 나가시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한경에서 여담인데 그 한경에서 이제 워낙 이분이 이제 글을 잘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없는 자를 만들어서 다시 특파원으로 내보낸다. 다음 달 정도인가 다시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객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보다 팩트를 주고 저희한테 고민을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장을 이 기자분도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될 거라고 딱 확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위 환경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정보, 그리고 굉장히 분석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주면서 그럼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생각 가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걸 되게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경분인데, 예, 요 기사도 한번 보시면은 매일 나와요. 매일 아침에.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한경 기사가 많은데, 최근에 한경이 좀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한경이 기사를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것도 한경호 기자라고, 요거는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과거부터 그 현재까지 이 테이퍼 역사라든가 이거를 굉장히 쉽게 잘 썼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첫날에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준비를 더 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번 주 국제금융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한 걸 한 건데, 뭐 이런 다 흔히 접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을 한다. 잭슨홀 미팅. 그래서 패드에서 테이퍼링 계획에 대해서 실마리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관심 집중된다. 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증시의 향방이라든가 채권 금리, 달러 방향까지 같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거 한다고 되죠. 그렇죠? 이번 잭슨 미팅의 주제는 경제 전망.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리다. 거기에 따라서 이 테이퍼링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GDP 2분기죠. 2분기 GDP 수용 전망치. 그다음 7월 근원 PC. 특히 이 근원 PC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따로 정리 한번 해봤어요. 그죠? 이 PC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 그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인데, 뭐 그죠? 개인이 소비 얼마나 하냐? 그거예요. 미 상무부에 있는 경제 분석부에서 발표하고요. 이런 유사한 게 CPI가 있죠.
요건 노동 통계국. 두 개가 PC나 CPI나 비슷한데 연준이 더 많이 보는 거는 여기 제가 적힌 것처럼 이 CP가 아니고요. PC를 더 많이 봐요. PC 중에서도 근원 PC, 그 음식이라든가 에너지, 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크잖아요. 뭐 계절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요인 때문에 그 얘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한 근원 PC인데 요게 이제 미 연준 통화책 할 때 많이 보는 거고요. 그 저희가 보통 뭐 물가상 2% 막 목표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CPI와 PC는 뭐가 다르냐? 왜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는 PC를 더 많이 쓰냐? 이게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많은 품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변경해요. 근데 얘 PC는 분기마다 결국은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품목을 바꿔가지고 실제 물가에 대한 그 개인 소비하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본 건데 현재 기준으로 그 PC하고 근원 PC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요 연두색이 이제 근원 PC이고요. 저번 달이 3.5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파란색이 그냥 PC 4. 이게 좀 높죠. 왜냐면 이제 근원 PC에서는 그 식음료 애들을 뺐으니까 변동성만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좀 높다. 이렇게. 저번 달 기사인데 저번 달에 PC 물가가 엄청 높았어요. 엄청.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오르기 힘들고 인플레이션 거의 일시적이었다. 이번에 최고다. 그런 얘기 나온 거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 4%가 올랐고 2018년 7월 최고였다. 뭐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이거를 위해서 긴축을 담다 끼고 테이퍼링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밑에 표는 이제 CPI하고 PC, 연준이 많이 쓰는 게 PCR이죠. 이쪽에 비교해 있는 거. 결국은 PC가 조금 더 반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걸 더 많이 활용한다. 네,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두서없이한데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랑 코스닥이 3일 만에 상승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원인 여기 적힌 것처럼 뭐 테이퍼링 우려 완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침부터 올라서 좋긴 했는데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도예요. 순매도. 그럼 결국 기관이 다 산 거죠. 기관들이 사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거라서 뭐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내일 국내 증시도 나쁘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뭐 방향을 위로 확 틀면서 뭐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증시 마감된 차트인데 현재 요렇게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3천은 아직 깨진 않았지만 뭐 장중은 깨졌겠죠. 그래서 3천은 이제 위에서 마감돼서 그나마 낮긴 하지만 조금 모양이 좋은 모습은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오늘 자리잖아요. 이 반등 자리가 조금 너무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시 일시 반등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얘가 이 위로 이렇게 가려면 뭔가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실은 이미 실적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증시 방향 확 틀어서 이렇게 가려면은 뭔가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저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뭐 매크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국내 기업 개별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여건 자체가 시장을 세게 치고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거는 저희도 뭐 차츰 찾아봐야 되고 그 분기점이 뭐 잭슨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FOMC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차츰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오늘 이 종목별 이게 제가 이게 외국인 거래대금인 걸 거예요. 맞을 거예요. 외국인 거래대금. 근데 보면은 여전히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팔아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은 오늘 아시죠? 그 이슈 있었잖아요. 하이닉스 보시면 뭐 다 대형주 많이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같이 엮이고 LG와 같이 엮이면 전기차 리콜 이슈 있어가지고 같이 빠진 거고요. 그렇죠? 사는 거는 요래요. 카카오, 셀트리온, 케미컬, 네이버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오늘 증시가 물론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고 이 전자도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면서 오른 장이 아니고 아직 기관들이 샀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도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장이 엄청 좋아질 거야 라고 하기에는 당분간은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차근차근 하면서 바닥 다져가면서 조금씩 방향성을 잡아가긴 할 건데 이게 바닥이다 하고 막 한꺼번에 듣거나 그거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잭슨 미팅이라는 큰 것도 있고 만약 거기서 또 어떤 언급이 안 나오면은 분명히 시장은 또 9월 FOMC를 볼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9월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때까지 지표가 뭐가 나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면서 또 지표 하나 발표될 때마다 채권금리 바뀌고요. 뭐 주식 이렇게 방향성 바뀌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이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증시가 큰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 라고 제 얘기 아니고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저 테스트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요 기사 한번 보고 미국 증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꼭 전해드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도 남겨드리겠지만 이렇게 직접 말로 설명드릴 기회도 자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이제 1시네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저도 자야 될 것 같아서 예. 내일 아침에 또 미국 시장 한번 보시고 국내 시장도 흐름을 미리 예측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저도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내 증시가 빨리 방향성을 찾아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펀드도 수익이 아마 최근에 펀드 마이너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빨리 좀 회복을 해서 또 고객님들이 좀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들 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